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것 조심 안 하면 연말에 가난해진다. 11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백화점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고요. 캐롤도 이렇게 나오면서 연말 분위기 물씬 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 한 해 고생한 나에게 선물을 해주자라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연말 모임도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돈 펑펑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내년에는 가난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말 소비 왜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도 경제교육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돈 모으는 방법 알려주는 멘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말에 사실 쇼핑하기 좋은 시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세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죠. 세일할 때 좀 저렴하게 사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네, 11월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달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특히 다음 주 금요일이 예.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중 행사, 쇼핑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일들을 폭탄처럼 쏟아붓는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때 산다면 굉장히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스데이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최근에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나서 맞아요. 29년 만에 우승했다 그래서 뭐 29 세일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빅 세일이나 역대급 세일이라는 것에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을 마침 사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사실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않았는데 이런 세일 때문에 산다? 아무리 50% 반값 세일이라도 사실 안 사면 100% 세일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아까 LG 트윈스 얘기하셨지만 네. LG 오늘 뭐 조간에 많이 광고 떴더라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29%뭐 할인한 맞아요. 가전 예. 보면 29% 할인인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해요. 네. 마음 급해지고 막 당장 사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네네. 있는 게 우리가 마케팅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사람은 말이죠. 똑같은 금액이면은 이익보다는 손실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현상인데 바로 로스 어벌전이라 그래서 네.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이면 손실을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 세일인데 안 살 거냐? 당신 손해 볼 거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수량 부족인데 좀 있으면 놓치는데 이거 안 사면 손해인데 괜찮냐?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심리. 그러니까 결국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것이 마침 그거다라면 다행인데 네. 사실 필요하진 않았는데 나는 그거 안 사면 손해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기 쉬운 거지만 사실은 이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나면은 예. 조금 지나서 이 채소 마켓 같은데 예. 엄청나게 물건이 쏟아져 나옵니다. 중고거래. 네. 그만큼 별로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중고거래까지 한번 좀 기다렸다가 조금 그렇죠. 더 쌀 때 사야 되나요? 네, 네, 네. 아무튼 연말 뭐 마감 세일, 뭐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이런 네. 거에 현혹되지 말라.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요. 이제 겨울 나기 오늘 날씨 추워졌거든요. 네. 겨울 나려면 사실 두꺼운 패딩, 뭐 겨울 코트 이런 거는 기왕이면 이제 지금 사두면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머니 클래스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이 11월 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월동 준비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월동 물품이라는 거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다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겨울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코트라든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머니 클래스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계절 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계절 지출이 뭐냐? 매달 사용하는 금액은 아니고 네. 예를 들면은 특정한 시즌에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계절 지출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명절, 휴가 때는 여행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벤트, 겨울옷. 이런 것들은 따로 계절 지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계절 지출 예산 없이 갑자기 그냥 저거 세일하네? 네. 그리고 사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돈 관리는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계절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절 지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큼직큼직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월동 장비나 뭐 그런 데 쓰는 거다. 그 미처 이걸 통장을 못 만들었다면 방법은 이겁니다. 무이자 할부로 무이자 할부. 사면 사실은 이제 분산해서 내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이자 할부의 유혹이라는 게 정말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거든요. 예. 사실 사람은 남의 돈은 무조건 작아 보이고 자기 돈은 그냥 커 보이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판매자들은 어떤 마케팅을 사용하냐면 무조건 돈을 쪼개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인스톨먼트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할부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30만 원 기부하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부담이 30만 원 기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하지만 사실 하루에 822원만 기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할만한. 할만하네. 네네. 그게 1년에 사실 30만 원이거든요. 아하. 우리가 정수기 같은 경우도 29,000원이면 됩니다. 렌탈료. 굉장히 싸 보이는데 네. 5년 내면 174만 원. 기계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자들은 조각조각 쪼개서 보여주는 것이 기본인데 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 금액도 좋지만 한번 토탈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무이자 할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이자 할부를 했다면 네.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시는 네. 것처럼 자 100만 원짜리 코트를 샀는데 100만 원이 부담돼서 5개월로. 5개월로 무이자 할부 너무 괜찮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20만 원씩 5달을 내야 되니까 다음 달 예산에서 20만 원을 차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그냥 카드로 긁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똑같은 예산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월 할부 금액만큼 소비 예산에서 빼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사놓고 할부니까 괜찮아라고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달에 그럼 다음 달 20만 예산에서 원만큼 20만 덜 원 써야 빼야 되는 돼, 거죠. 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정신 무장을 시켜주는 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기부는 사실 사례로 든 것이지만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부를 많이 그렇죠. 하면 참 좋은 거죠. 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필요해서 무이자 할부로 사야 한다면 그럼 지출 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는 달에? 그만큼 덜 쓰는 게 그렇죠. 있을 것이고 예. 또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지출은?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계절 지출 통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더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할 수 있도록 예. 막아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이벤트 자금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니클래스에서 뭐 축의금이라든지 맞아요. 또 이런 것들 이렇게 정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벤트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말에 지난번에 선물. 결혼식 축의금 그렇죠. 한번 정리해 주셔서 그거 맞아요. 온라인에 많이 퍼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연말 선물 비용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조금 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조금 주냐면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게 저를 파십시오. 네, 예. 팔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자, 이벤트 비용. 자, 국룰로 정해져 있는 게 7가지가 있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네.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벤트 비용이라는 거는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거기에 배우자가 있는 분은 배우자 또는 애인 생일 또는 자녀나 형제 생일 그리고 베프 생일, 기념일 요 정도가 7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 7가지를 넘어서는 이벤트다. 네. 참 애매한 관계, 우리가 흔히 지인이라고 얘기하는 네. 요즘은 또 이렇게 막 뜨지 않습니까, 생일이?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꼭 그 축하해줘야 될 상황이다. 그럼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이거를 막 3만 원, 5만 원짜리 이런 걸 막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당황스럽게. 이게 사실은 이런 심리예요. 얼마나 놀래나 보자. 약간 이런 심리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실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놀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으면 그걸로 쿨하게 끝나야 되는데 다음 달에 내 생일날 얼마나 보내나 보자. 맞아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신경 분들이 써요. 신경 네. 쓰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말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게 네. 되는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여러분 생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 간에 연말에 뭔가 고마웠다 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물론 아름답지만 너무 과도한 것은 좀 안 된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는 자녀들은 좀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예. 자녀들은 좀 예외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벤트 비용은 한 달 월 소득의 몇 %냐? 그러면 바로 5%입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 15만 원 정도를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벤트를 챙기는데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예.
그거보다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벤트 비용은 쓸 경우는 이 7가지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죠. 네. 얼마를 쓸 거냐? 여러분의 월 소득의 5% 이내 300만 원 버신다면 네. 15만 원을 넘지 말라라고 누가 말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님이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5% 안에서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거보다 너무 과한 선물은 좀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연말에 정말 돈 펑펑 쓰기 쉬운 이 연말에 소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요런 경제관념은 꼭 좀 고치고 내년을 맞이하자. 그렇죠. 오늘 꼭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요. 네, 2024년도가 역대급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경기 아.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예. 딱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년으로 넘어가자라고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같이 메모하시죠. 예, 네. 자, 첫 번째는 대출 받을 때 자꾸 이자만 계산하는 습관. 아. 이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금 상환 계획이 나타나야 된다는 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창업하셔서 사업소득 생기는 분들, 야, 괜찮은데? 월급쟁이 때보다 너 더 좋은 것 같은데 직장인 때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사업소득 안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투자금이 회수돼야 된다는 거. 네.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이 사업소득이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가장 많은 직장인 월급. 자, 직장인 월급도 말이죠. 아까 사업소득처럼 우리의 경제 가치, 우리의 직장 생활도 계속 감가가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100% 여러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의 그리고 일부는 저축을 통해서 아.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월급이 올라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 오른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렇죠. 게 실질 있잖아요. 임금은 사실 올라간 게 아닐 수가 있죠. 예. 우리가 올해 2분기 가구 평균 소득이 479만 3천 원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요거 2006년 이후에 가장 최대치로 감소한 숫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3가지 그리고 특히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소득의 일부는 내가 경제 가치가 계속 감가되는 것을 보완해야 되는 저축으로 보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3가지 중에 2번 하나만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창업 내년에 뭐 카페를 차려볼까, 프랜차이즈 하나 가맹점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여쭈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했어요. 네. 그럼 이게 사업소득이 진짜 내 돈일까라고 이 질문에 빗대어 보면 네. 어떻게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이 생긴다. 예. 1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사실은 500이 다 사업소득이 자기 순수소득이 아니라 예. 사실 원래 우리가 보통 토지를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은 계속 감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각을 통해서 뭐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네. 보통 1억 원 투자를 3년 안에 회수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보통 1억 원은 277만 원씩 매달 원금 회수, 투자금 회수가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1억을 투자하고 나서 500 소득이 들어온다고 야, 이 500이 다 내 소득이구나. 월급 500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렇게 거네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277만 원을 빼고 나면 어림잡아 280을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220에 불과한 거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걸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합리적인 지출을 위한 정신무장 제대로 같이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나갑니다. 요거 상품 타가시면 어떻게 보면 돈 아끼는 겁니다. 자, 이익보다 손해를 싫어하는 심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광고에서요, 한정 수량, 안 사면 손해 같은 말로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심리죠. 무엇일까요? 1번 위험 회피, 2번 손실 회피, 3번 책임 회피. 자, 지금 상암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쯤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와 정신무장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